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 상황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내일 7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포함해서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요. 13일 이제 8차 변론 기일에는 경찰 수뇌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8차까지 하게 되면 예정된 변론 기일 모두 종료가 되는 셈인데 헌재가 지금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선고가 그렇게 늦어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13일에 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변론 기일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최종 그 변론 기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도 들어야 되고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또 최후의 진술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또 이루어질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8차 이후에 9차 내지 10차 정도 한두 차례 정도는 변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변론 기일 자체가 2월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2월 내에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또 스케줄 상에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3월 중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 어떤 절차가 지금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 이렇게 하고 재판부가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정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정인신문 절차가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도 품격 있게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주요 정인들에 대한 정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1회 심판 정도로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이념, 소신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심판정에는요 발언 시간을 제한하겠다며 체크할 초시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시간 제한을 두고 있고 주신문 30분, 30분, 그다음 추가신문 15분,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 사람에게 증인 한 사람에 90분만 허락이 되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질문 또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문영배 소장이 이걸 칼같이 자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 진행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 이례적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적으로도 이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있겠구나, 이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더더욱이나 의아한 것이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지 시간 제한 두고 거기 안에 맞춰서 하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하고 비교하면 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증인으로 나와서 12번이나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이게 지금 90분 가지고 되겠는가. 게다가 지금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종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추인단에서는 별도의 서류 증거 같은 걸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생된 증거들도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나 국회나 이런 데에서 생성한 문건들이 있고 그 증인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제 서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법정 밖에서 며칠에 걸려서 만드는 서류가 들어와요. 네. 들어왔는데 증인에 대해서 나는 15분 이내에 물어봐라? 이게 깨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든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면도 한 5분은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1분 내에 끓여라. 너 근데 기회를 못 살렸네. 우리 1분 내로 하기로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네. 필요한 만큼 그 안에서 신속성을 꾀해야 되는데 너무 속도에 매몰됐다. 우리 지금 그 재판에 대한 이상으로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이렇게 해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속이라는 건. 공정에 대해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공정에 대한 아니 근데 신뢰도가 저 떨어지고 말에 있다. 저는 이견이 있는 게요. 물론 이제 그 뭐 진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 라면 5분 끓이라는 거에 5분을 준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5분을 안 준 것이다, 아니고 1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통상적인 거는 재판의 진행 상황과는 그러나 다르다라는 각 재판부마다 지적이신 거죠.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건은요. 길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고 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 순간 나라의 위기는 훨씬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재판부가 저는 고민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그냥 5분, 1분 라면 끓일 시간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분이 아니라 10분을 줘서 라면이 푹 이제 퍼져가지고 못 먹게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법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일단 증인신문을 할 때 뭘 물어보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증인을 할 때 신문사항은 그 직전에 들어오거든요. 모르는데 증인 따라서 얼만큼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똑같이 시간을 정했으면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네. 증인마다 탄력성 있게 정했으면 합리성을 갖고 판단하겠다 그러는데 자료 없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더 부당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지금 증인들의 그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증인들의 증언들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미리 제출을 하도록 해서 양쪽에 공개를 하는 것도 네. 미리 예고편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 미리 본론 다 공유하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지금 헌재의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3분 제한하고 발언 시간 제한하고 3분 정확하게 했는지 초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 신문 사항 공유하는 것은 국회 측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양쪽에 공평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적,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증인 신문이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세팅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일반 형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법상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을 준용하기는 하지만 준용한다라고 해서 모든 법 적용이 다 준용되거나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량이 당연히 발동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의 어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의 보장되는 모든 것들을 원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대리측 대리인단에게도 똑같이 지금 시간이 적용되고 뭐 반대신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게만 너무 또 뭐 불리하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근데 하나만 법적인 거니까 지적을 하자면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도 반대 신문 사항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입증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 증인 물론 뭘 입증하고자 하는지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깨야 되잖아요. 깨는 거는 그 현장에서 깨기 때문에 절대 재판부에도 공개하지 않는데 하루 전에 제출을 하게끔 해서 서로 공유하게 만든다. 상대방의 패를 이미 오픈하게 하는 건데 어느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헌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또 하나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오늘 권한쟁의 심판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일에 선고 2시간 앞두고 연기했었던 그 내용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